안녕하세요. 한글 영어입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파닉스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바보인가? 왜 어려운 파닉스는 가르치면서 배우기 쉬운 발음 기호는 안 가르칠까 하는 의문에서 생기는 결론입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 영어 학원에 가서 파닉스 과정에 대해서 상담을 해보면 보통 6개월은 기본으로 제시를 합니다. 즉 6개월 정도는 배워야지만 파닉스를 어느 정도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발음 기호는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이면 단 일주일이면 배울 수 있습니다. 더구나 중고등학생이라면 한두 시간이면 다 배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쉽습니다. 결론적으로 파닉스는 배우기 엄청 어려운 영어 단어 읽는 법이라고 한다면 발음 기호는 정말 배우기 쉬운 영어 단어 읽는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닉스는 가르치는 사람도 아주 전문적이어야 되고 배울 때도 굉장히 집중해서 배워야 한다고 할 수 있지만 발음 기호는 초등학생이 배워서 초등학생을 가르칠 정도로 굉장히 쉽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닉스와 발음교의 진실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영어 교육 현장에서는 파닉스가 쉽고 발음교가 어렵다면서 거의 모든 영어 선생님이 발음교가 아닌 파닉스를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수십 년 동안 수만 명의 영어 선생님에 의해서 말입니다. 정말 말이 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간혹 파닉스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정말 초보적이고 유아적인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발음 기호를 배워도 영어 단어 옆에 발음 기호가 없어서 영어 단어를 읽을 수 없으니 발음 기호를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유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영어 단어 읽는 법과 한자 읽는 법을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한자를 공부할 때 한자 옆에 한글로 발음을 써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다른 상황에서 한자만 있을 때, 한글이 없고 한자만 있을 때 그 한자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읽을 줄 모른다면 다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한자를 공부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에게 이렇게 배워도 모든 한자 옆에는 한글 발음이 없잖아요 하면서 한자 공부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설명해 줘야 할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파닉스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영어 단어 옆에 발음기호가 없으니 발음기호를 배울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한자 옆에 한글 발음이 없으니 한자를 어떻게 배워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발음 기호를 배워서 영어 단어를 읽는 것은 한글로 한자를 공부하는 원리와 100%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글로 한자 발음을 써서 공부한 다음에 한자를 읽을 줄 알아야 하는 것처럼 발음 기호로 영어 발음이 쓰인 영어 사전을 보고 공부한 다음에 영어 단어만 있을 때 그 영어 단어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닉스라는 영어 단어 읽는 법은 파닉스를 가르치는 사람들조차도 인정할 정도로 굉장히 불안정한 학습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파닉스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파닉스를 배우면 영어 단어를 잘 읽을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면 모든 파닉스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은 다 읽을 수 있죠. 이런 불확실한 영어 읽는 법을 마치 배우기만 하면 모든 영어 단어를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거의 사기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기에 걸린 대부분의 중고등학생들이 영어 단어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잘못된 파닉스에 대한 생각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닉스 교육은 스스로 말한 것을 뒤집는 말을 잘하기도 합니다. 파닉스를 배우면 굳이 영어 사전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IT 기기에서 쉽게 원어민의 발음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발음 기호를 배울 필요 없다,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시대가 아무리 좋아도 최소한 IT 기기에서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려고 하면 영어 사전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처음에 말했던 굳이 영어 사전을 찾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파넥스가 내세우는 장점과는 모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른 모든 이유와 고민과 변명을 떠나서 발음기호 교육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가르치거나 배우기가 쉽다. 두 번째, 원어민의 소리를 들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원어민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상황일 때 발음 기호를 보고 읽을 수 있다. 네 번째, 악센트를 잘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배우기 어려운 파닉스를 배우기 전에 쉬운 발음 기호를 먼저 배우는 것이 올바른 영어 단어 읽는 법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영어를 쓰지 않는 환경인 대한민국에서 영어 단어를 빠르게 읽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발음 기호를 가르친 다음에 파닉스 교육을 하면 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파닉스만이 옳고 발음기호를 틀렸다라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음기호의 역할이 있고 파닉스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 둘의 역할을 모르고 파닉스만 가르친다면 대한민국의 영어 교육은 첫 단추부터 잘못된 교육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발음기호는 가요를 배울 때 한글 가사와 같아서 가수의 노래만 듣고 노래를 배우는 것보다는 한글 가사를 보면서 가요를 배우면 도움이 되는 것과 같이 영어 단어의 원어민 발음을 들을 때 원어민 발음만 듣고 발음을 배우는 것보다는 사전에 있는 발음기호를 보며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면 훨씬 영어 발음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간단한 원리만 이해한다면 파닉스만 아니라 발음기호를 가르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파닉스만 우기는 어리석은 영어 교육이 배우는 학생들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파닉스와 발음기호에 대한 올바른 영어 교육을 위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네이버에 한글 영어 공식 카페를 찾아서 글을 남기거나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